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이프.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임영환 박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진상 이프는요, 역사의 이프를 한번 더 해보는 건데, 오늘은요, 만약에 대한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일제강점기가 없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도 입헌 군주제가 유지됐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입헌 군주제가 아닌 나라는 거의 없죠, 지금은. 그렇죠. 왕정이 유지가 되었더라면 그 왕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네. 남아있다면 아마 입헌군주제가 가능했겠죠. 그 드라마 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그 가문이 남아서 이 왕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왕가의 이야기는 어떨까라고 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일이 실제로도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상상밖에 못하잖아요. 프랑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민중혁명을 통해서 왕가가 폐지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도 사실 왕정이 그런 식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는 사실 침략에 의해 왕가가 강제로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의 정서나 마음이 조금 이게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인정하기 그런 것도 인정하고 있을 싶잖아요. 거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왕에 대한 로망은 있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 얘기가 인기지, 백설 아가씨 얘기는 인기 없잖아. 한국이 자생적으로 근대화를 하고 지금까지 왔으면은 이건 확실해. 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갔던 건 100% 확실해요. 한말에도 그런 네. 입헌군주제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단계에서 이제 입헌군주제도 폐지되고 왕 없는 나라로 왔느냐, 네. 아니면 입헌군주제가 지금까지 꼭 영국처럼 스웨덴 이런 네. 나라처럼 유지되었겠느냐. 그리고 만약 유지되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보고 왕정이 존재했겠느냐 못 존재했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없어졌을 거에다가 사실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침탈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국민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까지 왔어도 결국은 없어졌을 것이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행정 밀도, 그러니까 중앙집권화가 굉장히 잘 된 나라죠. 왕이 빠져도 이 국가체제가 유지가 돼요. 행정체계가 훌륭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관료제라는 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왕이 없어도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고. 네. 민주주의가 발달해 오면서 왕이 하는 역할, 국가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물려나가면서 중화되어 온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오는 과정이 민주화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처럼 왕을 한번 죽였더니 이게 혼란이 나는 게 갑자기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보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만들어 온 거죠. 그러면요, 반대로 이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똑 떼어 넣어도 잘 돌아가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의 왕이라는 거, 왕가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권력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왕가를 똑 하고 얹으면 유럽하고는 다르게 너무 쉽게 얹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럴 수도 상정을 해봐도 있긴 되지 않을까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복궁에 갔어. 아니면 베르사유 궁전에 갔어. 우리가 빈집 구경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 왕이 있어. 살고 있어. 싹 지나가면 야, 너는 민중의 피 이러겠어. 아니면 같이 왕이야.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왕이 있어, 경복궁 가본 적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들어왔는데 왕이 안에서 뭘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어떨 것 같아? 저런 신문제도에 쓰레기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 우와 왕이야 이럴 거야? 우와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요? 물론 조선지대처럼 그 아저씨가 나타나서 니들 무릎 꿇어, 저놈 잡아서 패, 안 하지. 이러면 안 싫겠지. 하지. 어차피 권력 없어. 모나코도 그렇잖아. 모나코가 딱 그레이스 그렇죠. 펠리아 네. 이러면 스웨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들은 좋아하잖아요. 네. 바티칸은 지금도 교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바티칸 관광 오는 사람이 카톨릭 신자만 오지 않아요. 그렇겠죠. 기독교 신자나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나 혹은 불교 신자나 아니 혁명하는 사람, 혁명 가져도 와. 이슬람 신자라고 할지라도 바티칸에서 만약에 교황을 보면 셀카 찍지 않을까? 난리 나지. 그거 지난번 유튜브에도 난리 났잖아. 학생들이 있는데 교황이 셀카 찍어줬다고. 그런 상징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정을 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완벽한 관료제도 위에 그냥 딱 왕가가 있어서 그 왕가가 그냥 정말로 좋은 왕가,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런 사태 때 직접 나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이런 왕가가 있다면 이라는 거지, 무슨 왕정이 옳다 절대 이런 걸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왕이 권력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웃기는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 왕이 현실에 도장 찍을 일이 없어요 이제. 그쵸. 사람 속의 로망의 왕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아. 물론 뭐 가끔 사생활에서 왕자들이 문제 일으키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있지만 오히려 더 재밌지. 아이고 왕은 훌륭한데 역시 저거 야야, 그 둘째가 또 사고 싶다더라. 뭐 또 재밌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지금은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살아요. 아, 그러니까 보여주는 왕가가 돼버렸구나. 모든 사람의 로망에 있는 왕으로 사는 거야. 백설공주와 미니아 여수처럼 그냥 사람들이 보고 싶은 모습으로 그럼.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왕 제도가 군주제가 남아 있어도 딱히 나쁠 것 같은데. 단점도 있어요? 이 군주제가 돈 많이 쓴다 싫다. 아, 뭐. 세금을 그쪽에다 써야 되는구나. 사람은 정말 마음이 다른 것 같아. 예를 들면 버킹엄 궁전이 있다. 야 니네 거기서 나와. 아파트 가서 살아.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야 어쨌든 옛날에 저거 다 자기 땅이었는데 권력 다 놓고 있는데 저 정도면 기분 좋은 거지. 그리고 아까 말한 버킹엄 가서 좀 사진도 찍고 그래야지. 그럼 또 누가 저게 지 돈이냐 다 국민의 세금이지 뭐. 근데 뭐 세금 안 내는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긴 해.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안에서 누가 살던 말던 보통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직접 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집무실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 왕가에 이번에 수입을 할수 있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런던 타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놀아가지고 1,400억 적자가 났대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실이 봐라. 내가 있으므로 이렇게 관광 상품이라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부분도 있어. 그분들도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인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왕가가 살아남은 나라들은 이러는 과정이 좀 무난하게 된 나라들이에요. 네. 이게 무난하게 되는데 여기서 왕가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 중재 역할이더라고요. 사회에는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빨리 악을 없애고 선한 사회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이 섞여 살기 때문에 한 칼에 일도 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이렇게 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권력을 놓으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국 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용의 틀이 생기더라. 그거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영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은 이제 프랑스하고 비유를 하는데 프랑스가 왕을 단칼에 없애갖고 한 짓이 뭐냐. 왕 세웠다 말았다 세웠다 말았다 해서 니들 얼마나 고생했냐. 왕의 역할은 왕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왕이라는 가가 있는 나라들, 살아남은 나라들은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관용을 주는 거. 선한 영향력. 그렇죠. 관용. 여지껏을 정리해보면 왕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서 관용을 보여주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게 좋은 장점이네. 정체적으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세상에 대한 여유를 도덕적인 두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간디, 테레사 이런 것처럼 그냥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이 지금의 왕가의 역할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왕가는 존속하기 힘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를 들어요. 들면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사회가 좀 단순했고 구조가 단순했고 중앙 집권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여지가 굉장히 적었다고 저는 봐요. 이미 제도 자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냥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네. 세계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궁이란 드라마 히트칠 때 보니까 한 40-50년 지난 다음에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추억감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임영환 박사님의 이야기 팩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의 나라까지 재밌게 펼쳐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